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시장 이야기, 한국 시장 이야기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반등할 때 거래량과 함께 반등을 해야 진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번 지금의 이 반등은 아직은 좀 주의해 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곧바로 오를 수도 있는데요.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한 번은 평균 거래량을 좀 상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관세 우려랑 그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관세 우려를 좀 보면 계속 이 관세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지금 많이 그 사람들이 좀 세게 보고 있는 것은 4월 2일에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시행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예외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도 했고, 그 다음에 국가별 VAT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은 높은 비관세 장벽 국가인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반도체 등 이제 부분별 어떤 관세도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관세에 대한 어떤 변동성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예전의 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 이제 그럼에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고 다음 주 미국이 한국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예상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우려들 혹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고민이 되는데 3월에 어떤 미국 이제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 초에 미국의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 경기 침체 이런 우려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어떤 관세로 인한 심리적인 어떤 심리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상호 관세 외에도 뭐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다양한 어떤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심리 지표는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 둔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심리 지표들의 어떤 둔화와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시장 이야기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이렇게 먼저 보면 상승 요인과 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 혹은 하락할 것 같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사실 비슷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한국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오늘 한국 시장 거래량을 동반한 좀 센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요인들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탄핵 선고 지연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어떤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요인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만약에 탄핵 선고가 다음 주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내 어떤 정책의 공백기가 해소되고, 그 다음에 공매도까지 재개돼서 수급이 좀 양방향으로 좀 트이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어떤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 더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좀 생각보다 약하다면 오히려 시장 상승 탄력으로 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어떤 복잡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뉴스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그 시장 그대로를, 차트 그대로를, 지수 그대로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어떤 좋은 어떤 뉴스들이 나오더라도 한국 코스피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환율 안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환율이 안정되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거나,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의 전망치들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면 추세적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완화돼야 되는 것들도 있겠죠. 이건 변동성 요인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 바로 다 완화되거나 이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뭐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 추세를 넘어서 이 추세, 이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세대로 한번 그려보면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근데 요 위에 추세를, 요 위에 고점을 못 넘었거든요. 요렇게 빠진 상태인데, 이 저점을 깬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해서 다시 이 저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이 저점을 그냥 깨버리고 좀 밑에서 더 한참 머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저점을 지키느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이 저점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말로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코스피의 차트와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을 같이 좀 보면, 이게 지금 이것도 코스피인데요. 코스피의 차트가 있고 거래량이 있고 밑에가 거래 대금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조지표 두 개를 깔아 놓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거래 대금이 쭉 반토막이 났죠. 7조대로. 그죠? 오늘도 보면 7조대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거래량이 낮은 숫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고 많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연속해서 이렇게 쭉 5거래일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거래량이 말랐던 적은 거의 뭐 없습니다. 거의 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확 말라버리는 경우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하락하는 이 구간 하나 둘 셋 5거래일 동안 뭐 거래량은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거래 대금이 싹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지금의 하락은 확신 매도자가 아닌 심리에 의한 약한 하락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늘고 거래 대금도 늘는 어떤 상승은 진짜로 그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실제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거래량은 빼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는 어떤 이 하락은 가격 조정은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약해서
지금 요렇게 한 5거래일 요렇게 빠졌던 거, 이 5거래일 요렇게 빠졌던 요 구간이 마치 갭을 메우듯이 나중에 이게 금방 메꿔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 구간대를. 한 번은 이렇게 금방 메꾸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게 과거도 보면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특히 하락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여기 만약에 없는데 쭉 빠졌다면 금방 또 채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건 아니지만 여기도 사실 거래량이 좀 줄긴 했었지만 지금 훨씬 더 많이 줄었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하면 사실 이 하락의 어떤 이 방향성은 고지고대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갭을 채우듯이 이렇게 반등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는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어떤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 미국의 어떤 관세 시행, 뭐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라든지 어떤 탄핵 어떤 선고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공매도 재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시작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들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한국의 코스피의 이 저점은 최근의 전저점은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다행히 최근 이번 주에 빠졌던 거래대금 없이 빠졌던 이 하락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어떤 구간에 계좌는 녹아버립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쪽, 뭐 트레이딩 하는 쪽들이든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보면 계좌가 정말 많이 다 녹았어요. 상당히 많이 다 녹아 있거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1월 달, 2월 달에 올랐던 부분이 3월 달에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계좌는 더 많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들 힘든 이런 구간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환율 안정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곳을 또 계속 관찰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 구간이 반도체 업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한국의 시황을 좌우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볼 것을 좀 말씀드려 보면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이런 해당 섹터들, 특히 상사, 자본재 쪽, 그다음에 건설, 미디어, 교육, 자동차,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을 좀 주시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또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가끔 이런 걸 보거든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보면 기관의 순매수 금액,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산돼서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외인 기관이 오늘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긴 합니다. 항상 보긴 하는데, 반대로 장이 끝나면 이것도 나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아니라 순매도 금액. 보면은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잘 티가 안 나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들 요 그 해당 란을 보면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다 빨간불이.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외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도 보지만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많이 하는 쪽도 보는 것이 꽤 도움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쪽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거기에 오늘 인버스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1번으로. 그리고 3번도 코덱스 인버스가 있고.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쉽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여기 보면은 크래프톤도 하나 올라가 있고, 두산항공, 뭐 방산, 조선 이런 쪽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화장품들도 좀 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 수급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일단 한국 코스피는 여전히 지금 최근에 올랐어도 오늘 이렇게 빠져서 다시 PBR이 0.9배 아래로 빠졌을 겁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지금은 상당히 싸기 때문에, 특히 이 전저점을 깬다. 이 전저점을 가격으로 따져보면 뭐 한 2,500이라고 볼게요. 2,500 정도를 만약에 추세적으로 깬다? 이거는 여기는 상당한 어떤 매수세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왔거든요. 이 하단 근처까지. 그래서 다음 주만 한번 좀 잘 버텨보면 그래도 이렇게 무섭게 빠졌던 건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음 주에 탄핵 선고까지 좀 나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계좌가 다들 많이 다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화이팅 하시고 이것만 좀 잘 극복해서 극복하고 나서 이게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좀 이렇게 해결되고 나면 좀 휴가도 좀 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4월 말 정도부터는 해서 좀 휴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한 2주 정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